안톤 체호프의 카슈탄카. 제1막 낯선 곳에서. 닥스훈트와 테리어의 잡종인 젊은 암컷 강아지 카슈탄카는 보도 위를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앞서가던 목수 루카 알렉산드리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슈탄카는 코를 땅에 박고 바닥을 훑었으나 눈이 쌓인 길 위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수는 선반 작업을 마친 뒤 몸에 묻은 대패밥을 털어내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카슈탄카는 꼬리를 흔들며 문 앞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루카 알렉산드리치는 여러 집을 방문해 의자를 건네주거나 새로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수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목수는 카슈탄카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개와 여우의 튀기일 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다. 그는 발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카슈탄카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어느 술집에서 나온 목수가 갈지자로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군악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쩍이는 악기를 든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 다가왔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나팔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카슈탄카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숨기고 반대편 길로 달아났습니다. 정신없이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잦아든 뒤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처음 보는 건물의 벽들 뿐이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다시 큰 길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코를 대고 연신 냄새를 맡았지만 축축하고 차가운 눈의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카슈탄카를 보지 못한 채 곁을 지나쳤습니다. 카슈탄카는 어느 집 대문 옆벽에 몸을 기대고 웅크렸습니다. 등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카슈탄카는 앞발에 머리를 묶고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그때 입구의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크 모자를 쓰고 털 달린 외투를 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발치에 있는 카슈탄카를 보고 멈춰서서 혀를 찼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자 카슈탄카는 이빨을 드러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손이 머리에 닿자 털 사이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카슈탄카는 이내 꼬리를 작게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카슈탄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코트 안쪽에서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는 카슈탄카를 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고기 조각과 빵, 우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카슈탄카는 고개를 쳐박고 그것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배를 채운 카슈탄카는
거실 구석 낡은 방석 위에 몸을 말았습니다.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대패밥이 가득한 작업장이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 페듀슈카가 꼬리를 잡아당기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잠이 들었습니다. 낯선 방 안의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카슈탄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이미 환했습니다. 어디선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끄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카슈탄카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알 수 없는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카슈탄카는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하얀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커다란 거위였습니다. 거위는 목을 길게 빼고 카슈탄카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날개를 파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슈탄카는 뒤로 물러나며 지저댔습니다. 거위는 부리를 내밀며 다가왔고 카슈탄카는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른 쪽 구석에서 회색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느릿하게 걸어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고양이는 카슈탄카를 보고도 노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하품을 할 뿐이었습니다. 카슈탄카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어제의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치 중인 동물들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바니치,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표도르 티모페이치, 너도 인사해야지. 남자는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외쳤습니다. 자, 일할 시간이다. 고양이는 남자의 어깨 위로 뛰어올랐고 거위는 날개를 퍼덕이며 남자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카슈탄카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부엌에서 접시를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우유에 적신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위와 고양이는 싸우지 않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멀찍이 떨어져 침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카슈탄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리 와서 먹으렴. 이제부터 네 이름은 지촉하다. 카슈탄카는 남자가 내민 고기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남자는 식사를 마친 이바니치에게 죽은 신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위는 갑자기 바닥에 발을 하늘로 향한 채 뒤집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슈탄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어 남자가 명령하자 고양이는 앞발을 들어올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카슈탄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촉하, 너도 곧 저들과 함께하게 될 거다. 카슈탄카는 꼬리를 내린 채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촉하가 된 그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동물들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준 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는 창가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들었고 거위 이바니치는 구석에서 부리로 깃털을 골랐습니다.
카슈탄카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작업장의 나무 냄새나 대패밥의 향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품 냄새와 먼지 냄새만이 희미하게 떠돌았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카슈탄카는 거실 한가운데 엎드려 턱을 앞발 위에 얹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패밥이 수북이 쌓인 작업장 바닥과 벽에 걸린 낡은 톱들이 보였습니다. 루카 알렉산드리치는 선반 옆에 서서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패가 나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일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듀슈카도 보였습니다. 그는 빵 조각을 던지는 척하며 카슈탄카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꼬리를 흔들며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눈을 뜨면 장면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카슈탄카는 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어둠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몸을 더 웅크린 채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카슈탄카는 다시 루카의 작업장에 있었습니다. 노란 대패밥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공기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루카는 대패질을 멈추고 웃으며 카슈탄카를 불렀습니다. 카슈탄카는 온몸을 흔들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루카와 페듀슈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카슈탄카는 어둠 속을 헤매었고 발밑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방의 천장이 보였고 창밖에는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대패밥 대신 카페투이 깔려 있었습니다. 곁에는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가 잠들어 있었고 거위 이바니치는 하얀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카슈탄카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불빛을 들고 다가와 카슈탄카 곁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카슈탄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지초카.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카슈탄카는 가만히 그 손길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2막 비밀병기. 어느 날 아침, 남자는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가방과 기묘한 도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바니치, 표도르 티모페이치, 연습을 시작하자. 카슈탄카는 구석에서 몸을 낮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는 뒷발로 서서 걷더니 공중에 매달린 밧줄 위를 건너갔습니다. 남자가 채찍을 가볍게 휘두르자 거위 이바니치는 소리를 지르며 고양이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고양이는 거위를 태운 채 방 안을 돌았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다. 고양이가 바닥에 엎드리고 그 위로 거위가 올라섰습니다. 남자가 방 구석에 검은 천을 걷어내자 하브로냐라는 이름의 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가 돼지의 등 위로 뛰어올랐고
그 위에 다시 거위가 올라섰습니다. 세 마리는 겹겹이 쌓여 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카슈탄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가 카슈탄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초카, 너도 이리 오너라. 너는 저 고양이보다 영리해 보이는구나. 남자는 카슈탄카 앞에 공을 굴려주었습니다. 카슈탄카가 공을 물 때마다 남자는 설탕 조각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훈련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카슈탄카는 뒷발로 서서 걷고 앞발로 작은 종을 쳤습니다. 때로는 거위가 타는 수레를 끌기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남자는 카슈탄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잘했다, 지초카. 너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구나. 카슈탄카는 남자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란 대패밥 냄새와 페듀슈카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입안의 설탕 조각은 달콤했고 남자가 입혀주는 옷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동물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곧 무대에 설 거다. 지초카, 네가 우리의 비밀 병기야. 고양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고 거위는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되자 카슈탄카는 방석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카슈탄카는 밝은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관중석 어딘가에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카슈탄카는 지초카라는 이름에 반응하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카슈탄카는 여전히 눈 내리는 거리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슈탄카는 지초카라는 이름에 반응했고 매일 밤 밝은 조명이 일렁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자는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세심하게 동물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잠들지 않은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카슈탄카 역시 방석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나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슈탄카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위 이바니치가 하얀 뭉치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위는 힘없이 날개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조심스럽게 거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바니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목에서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카슈탄카는 코끝으로 거위의 몸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거위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거위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도 다가와 거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주인이 촛불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거위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바니치, 정신 차려라. 남자는 촛불을 내려놓고 거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거위의 목을 문지르고 몸을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바니치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몸은 뻣뻣해졌습니다. 카슈탄카는 떨리는 주인의 손과 촛불에 비친 거위의 눈동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거위를 안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된다. 이반이치. 내일이 바로 우리가 무대에 서는 날이 아니냐. 남자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거위의 부리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반이치는 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은 뒤로 꺾였고 날개는 바닥을 긁으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윽고 거위가 날개를 한번 크게 파닥거리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남자는 거위의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남자는 거위의 사체를 천으로 덮어 방 한구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멈춰있는 차가운 덩어리를 보며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감추었습니다.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도 거위가 누워있는 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가방을 챙기던 남자가 카슈탄카와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뿐이구나.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 남자는 카슈탄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남자의 코트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거의 이반이치가 사라진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3막 나의 이름.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은 침묵 속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카슈탄카와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는 커다란 가방 속에 담겨 이동했습니다. 가방 밖에서는 마차 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가방 문이 열렸습니다. 카슈탄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막 안에는 수많은 전등이 빛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말의 땀 냄새와 분장 가루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슈탄카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목에 풀릴 장식을 달아주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모습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주인 역시 연미복을 입고 얼굴에 하얗고 붉은 분장을 하여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렁찬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카슈탄카는 몸을 떨었지만 주인이 등을 쓰다듬자 이내 진정했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카슈탄카는 강렬한 조명 아래 무대로 나갔습니다. 관객석은 높이 솟아 있었고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슈탄카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이 채찍을 가볍게 휘두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슈탄카는 뒷발로 일어서서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슈탄카는 앞발로 종을 울렸고 고양이의 등을 뛰어넘었으며 수레를 끌고 무대를 돌았습니다. 주인이 설탕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공연은 마지막 순서인 피라미드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카슈탄카가 바닥에 엎드리고 그 위에 고양이가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카슈탄카가 무대 중앙에 엎드렸을 때 관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고양이가 카슈탄카의 등 위로 발을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관객석 꼭대기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것 봐! 카슈탄카야! 카슈탄카는 귀를 세웠습니다. 이어 굵직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구나, 카슈탄카! 카슈탄카 이 녀석아! 카슈탄카는 등 위에 올라타려던 고양이를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채찍으로 바닥을 치며 지초카, 앉아 하고 소리쳤지만 카슈탄카는 무대 앞쪽으로 달려나가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습니다. 카슈탄카는 조명빛 사이로 관객석 난간에 매달린 아이와 수염 덥수룩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카슈탄카는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고 의자 밑을 기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커스 주인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카슈탄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슈탄카는 대패밥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품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카슈탄카가 관객석으로 뛰어들자 서커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커스 단원들이 강아지를 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카슈탄카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뚫고 루카 알렉산드리치와 페듀슈카의 발치에 도달했습니다. 카슈탄카, 정말 너로구나! 페듀슈카가 카슈탄카를 꽉 껴안았습니다. 루카 알렉산드리치 역시 투박한 손으로 카슈탄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카슈탄카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얼굴과 손을 핥았습니다. 연미복 차림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관객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목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개는 제가 길에서 데려다 훈련시킨 개입니다. 루카 알렉산드리치는 카슈탄카를 품에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요? 이 개는 우리 집 개요! 이름은 카슈탄카고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찾아 헤맸어. 남자는 목수의 품에 안긴 카슈탄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카슈탄카는 남자의 눈을 피하며 목수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자는 카슈탄카의 목에 걸린 화려한 프릴 장식과 비단 옷을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군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슈탄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어루만진 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슈탄카의 목에 걸려있던 비단 옷과 장식들이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치였습니다. 남자가 떠난 자리에는 목수의 품에 안긴 카슈탄카만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카슈탄카가 옛 주인 루카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새로운 삶을 뒤로하고 자신을 거칠게 다루던 주인의 냄새를 선택해 달려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낯설고 화려한 행복보다는 비록 남루하고 아플지라도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었던 익숙한 슬픔이 때로는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카슈탄카가 돌아간 곳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체온이 느껴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도 비록 고단할지언정 가장 따뜻한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아날로그 서재였습니다.